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세 가지 큰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변화는 음양 에너지가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말씀드렸죠. 이 음양 이론 프레임을 쓰고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1편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내 진로를 모색해야 할지 이 세 가지 흐름만 주목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그 큰 흐름의 첫 번째, 지금 세상은 표준화에서 개별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제품을 많이,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효율이자 기업의 경쟁력이었어요. 대부분의 기업은 정해진 공정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모든 과정이 표준화되어야겠죠. 그래서 분업, 규칙, 반복, 체계, 질서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샷 추가도 할 수 있고 우유를 두유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개인의 취향과 감성에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표준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정해진 교과서를 가지고 동일한 시험을 보고 획일적인 평가 방식 하에서 모든 학생이 비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개인이 가진 고유성, 그 사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 그리고 창의성과 감수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아직 획일화된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죠. 이런 걸 바꿔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에너지의 큰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와 확장을 중요시했던 양의 에너지에서 이제는 유동적이고 유연한 에너지로 큰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과 제도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또는 우리와 다른 인종들을 보고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쉬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소수자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반작용들도 사회 곳곳에 보이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이러한 변화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흐름이 거대한 양과 에너지의 순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은 획일적인 기준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개별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는 자신의 고유성을 찾아서 드러내는 게 경쟁력이 되겠죠. 누가 봐도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어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거나 어딘가 조금 모자라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특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잘 포장해서 시장에 드러내면 그게 그 사람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거예요. 두 번째로 권력이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 분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산업화된 시대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조율하고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중앙 집중식 구조였어요. 그래서 산업사회에는 경제나 정보, 기술,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컨트롤 타워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습니다. 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정보는 언론과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의 조직은
위계서열이 확실한 피라미드 구조가 많았죠. 이런 중앙화된 구조의 중심에는 늘 중개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미들맨 또는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미들맨은 은행, 플랫폼, 거래소처럼 시스템의 중앙에서 이용자들의 접근을 조율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그걸 통해 수수료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집중 구조 시대에서 최대 수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권과 권력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점차 분산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서 통제하고 다수가 따르는 구조는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블록체인이나 탈중앙화 조직 DAO, 그리고 또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 같은 이런 기술들이 이런 탈중앙화로의 변화를 촉진할 겁니다. 대부분 이런 기술들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만 보지만 이것은 철학의 전환입니다. 아직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도 이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가 필요한 거라고 믿지만 이미 세계는 분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거부해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 큰 자연적 흐름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자격을 갖춘 소수만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중앙화된 매스미디어가 정보를 통제하고 대중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된 겁니다.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가 기존의 수많은 전통 기업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됐어요. 이 모든 변화는 통제와 질서의 시대, 이 양의 에너지 시대에서 분산과 연결, 다양성의 시대, 음의 에너지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은 점점 이렇게 분산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에너지가 모두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큰 변화, 유형의 가치에서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로 여기던 시대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본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능보다는 감성이 중요한 시대고, 제품보단 세계관, 물건 그 자체보다 관계와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을 사느냐보다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드러내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는 가치라는 것의 중심축 자체가 물질에서 비물질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외적인 성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의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서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게 성공과 행복의 척도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걸 묻기 시작하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이리 공허하지?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욕망이 덜 충족됐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AI나 로봇, 자동화, 알고리즘이 우리가 하던 일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들은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우리와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인 나에 대한 경계를 허물게 될 거고,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중심 가치가 점점 더 철학이나 예술, 영성,
자아 탐구 같은 음적인 영역으로 이동되도록 그 과정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음의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고 앞으로 부의 에너지가 흘러가게 될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큰 흐름 3가지와 그 흐름을 꿰뚫어보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음양의 순환이라는 프레임이었죠. 세상은 언제나 팽창과 수축, 질서와 유동,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장과 통제의 시대였던 양의 흐름이 끝나고 유연하고 다원적인 음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분명하게 표준화된 질서에서 개별화된 유동성으로, 중앙 집중에서 분산으로, 즉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의 가치에서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명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감각, 이제는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투입하는 기준이 되고 직업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성은 세상을 해석하는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그 프레임을 여러분께 씌워드렸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다시 음으로 흐르는 이 음양의 순환을 볼 줄 아는 감각. 그 감각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직업을, 그리고 삶 전체를 설계할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